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늘은 미술품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작년까지 상당히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었죠. 지금은 작년보다 조금 식기는 했지만 어쩌면 이럴 때가 미술품에 투자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올 초 환경 매거진에 기고하면서 미술품에 관련된 세금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쩌면 좀 우리가 취미생활로 미술품에 관심을 좀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거든요. 일단 뭐 법인이 미술품을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입한 미술품이 가치가 상당히 올라서 팔 때 과연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 어떻게 팔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입한 미술품 또는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미술품을 몰래 받았어요. 그리고 15년만 지나면 정말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번 전시회를 데려갔다가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일본의 신예 작가 아야코 로카쿠의 작품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분의 작품의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싼 게 한 1,500, 조금 더 나가면 3,6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고가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 딸이 얘기한 것도 이 정도 가격을 상당히 육박하는 작품이어서 감히 제가 선뜻 사주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작품은 혹시 아시나요? 이 작품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만 국내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그림은 다들 아시죠? 모나리자. 그렇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자, 두 번째 작품. 이 작품도 아주 유명합니다. 뭐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혹시 이 세 번째 작품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세 번째 작품은요, 살바토르 문디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다빈치의 작품,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2017년도에 4,970억 상당의 낙찰이 되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의 히스토리를 좀 잠깐 살펴보면, 자, 일단 이 작품은 르네상스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거고요. 21세기의 최대 재발견된 예술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축복을, 왼손엔 크리스탈 보주를 들고 있는 이 작품이 1958년에는 7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왜? 이 작품은 가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2005년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으로 확정이 되고요. 2015년 5월에 크리스털 경매에서 이 7만 원에 낙찰되었던 작품이 1982억 원의 경매에 낙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7년 2년이 지나서 이 1982억에 낙찰된 작품이 얼마에 다시 또 팔렸냐면 4,971억 원에 판매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작품을 왜 가져왔냐? 만약에 이 작품을 한국 사람이 사서 경매에 낙찰이 되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일까요? 자,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세법상 이 미술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작품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 안 된다라면 세금이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야코 로카쿠의 작품을 3,600에 사서 6천만 원에 판다. 그럼 얘는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또한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분이 유고하셔야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 상당히 고가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사서 잘 투자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게 6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비과세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할 때 내가 판매한 양도가 전체에 대해서 22%의 기타 소득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필요경비, 의제경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보유하고 팔 때는 80%지만 10년을 초과해서 보유, 즉 내가 사고 나서 11년, 12년 차에 판다라면 9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그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양도가가 4,978억이라고 하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 여기에 80%를 비용으로 뺀 나머지 금액인 995억 7,8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2%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면 219억 71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10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하면 됩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로 줄까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 의제 경비가 80%가 아니라 9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09억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100억도 너무 많다. 난 이 세금조차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미술품을 10년 보유했냐, 15년 보유했냐, 또는 미술관이냐 박물관에 양도했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요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요 작품은요, 우리나라에 생존해 계신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31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10억에 샀다가 31억에 팔았다. 그러면 2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31억 고스란히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생존 작가,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작품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미술품을 팔았을 때 내는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작품이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미술품을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경우, 그리고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이 취득한 가액이 거래 단위별, 이 건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미술품을 법인이 구매해서 보유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상당히 그 절세가 되는 미술품을 우리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고요.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15년이 지나면 우리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상속 증여세 무신고 시에는 15년까지만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다. 즉 15년만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세청이 알아도 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15년만 지나면
상속증여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세부가 제척 기간에는 요 10년, 15년이라는 기간뿐만 아니라 이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이런 미술품이죠. 등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술품 50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1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억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과세관청이 알게 되고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알게 된 이상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미술품이 50억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작품을 받고 몰래 숨겨놨다가 15년만 지나면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이제 세법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규정들, 좀 재미있는 규정들이 있는 이 미술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딸이 좋아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술품, 저희 딸의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이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술관도 기회가 되면 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